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을 돌파하면서 5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등장하면서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이비인후과에 마스크를 쓴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발열과 기침,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자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곳을 찾은 겁니다. 최근 이처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100명. 한 달 만에 갑절 이상 급증했습니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나 독감 환자들이 하루에도 한 100명 난입 와서 검사를 하는 실정이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환자 수가 갑절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600명대를 유지해왔지만 그제는 1,033명까지 늘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64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1,431명 이후 5달 만에 최다치입니다. 이번 치료를 받던 70대와 80대 확진자 등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243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5로 유행 단계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N.1 검출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BN.1 검출률은 36.7%로 기존 우세종인 BA.5 검출률 30%를 넘어섰고 3주 전 13.2%에서 계속 증가했습니다. BN.1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면역 회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되어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독감 의심 환자도 외래 환자 1,000명당 150.2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 55.4명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이 10.6%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BN.1 변이도 개량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인데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양은정 씨. 제주 토박이지만 취업을 앞두고 제주를 떠날 생각입니다. 제주에서는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계열이나 이제 출판업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는 이제 이런 기업도 없을 뿐더러 인턴십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서 거꾸로 제주가 좋아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온 대학생도 마찬가지. 제주를 떠나려고 합니다. 일자리도 적고 임금도 낮고 집도 비싸고 그래서 서울에서 취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기업은 기업대로 고통입니다. 제주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 수도 적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도 오래 일하는 사람 찾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실제로 4,000명을 넘던 청년 순유입 인구는 불과 5년 만에 51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 청년들은 절반이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관광지여서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이주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제주도 청년 인구는 10만여 명, 2021년 기준 37%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5년간 5천억 원을 들여 청년 구직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직기 때는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착기 때는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하지만 관광과 서비스업 위주의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 구조 때문에 소득 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해 청년들의 탈제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60년 전 제주에서는 도지사와 시장은 물론 읍면장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뽑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라진 과거 지방자치 모델이지만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할 대안을 찾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는 시와 읍면이었는데 제주에는 제주읍 1개와 12개 면이 있었습니다. 1952년 처음 실시된 1차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제주도의원 20명과 제주읍의원 22명, 면의원 164명을 선출했습니다. 1960년 3차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1명, 읍장 3명, 면장 10명 등 15명의 단체장과 도와 시읍면의원 195명을 주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있었지만 자치기구는 아니었습니다. 자치를 자기 생활 공간의 공동체적 문제 해결과 문제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5, 60년대에 있었던 읍면자치가 현재 시, 군, 특히 군자치보다는 더 자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막 꽃을 피우던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돼 지역이 갖고 있던 모든 자치권을 박탈한 겁니다. 지방자치의 암흑기였던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리고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주민자치의 토대였던 읍면자치는 되살리지 못했고 대신에 시군자치가 도입됐습니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져 풀뿌리 주민자치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짜 의미가 주민 참여라는 측면을 보면은 읍면도 자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옛것을 되살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올바른 방향이었는데 지금까지 왜곡됐던 겁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등장했다 사라진 읍면자치의 경험을 토대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한문으로 쓰여져 읽기 어려웠던 우리 기록유산을 휴대폰으로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내 국학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안동 MBC 김서현 기자입니다. 1616년 음력 8월 15일 가동에서 합제를 지냈는데 영예의 외조부모도 함께 제사를 지냈다. 조선 중기학자 김택룡의 조성당 일기, 추석 명절 친가와 외가 구분 없이 함께 제사를 지냈던 양반의 유연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옛 자치가 뚜렷한 일기와 유교 책판 등 방대한 양의 국학자료가 국내에 현존하고 있지만 그중 이미지로 디지털화된 자료는 아직 절반이 채 안 되고 문자로 디지털화된 건 5%에도 못 미치는 걸로 추정됩니다. 국학자료 디지털화가 여전히 사람 손으로 복사해서 컴퓨터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국학진흥원이 인공지능 기술로 디지털화와 번역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중인데 그 첫 결과물이 공개됐습니다. 고도서 한자 인식 프로그램 누리집 서비스로 한문으로 된 고문서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한자를 인식해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인식한 한자가 들어간 또 다른 고문서 자료도 연동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일기류라든지 편지류 같은 집안에 있는 문서들도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해서 손쉽게 이미지 텍스트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판과 고문서에 적힌 한문도 휴대전화로 찍어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은 배경에 흰색으로 쓰인 해서체는 인식 정확도가 90%가 넘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한문도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필기체의 일종인 행서체와 초서체까지 인식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동 한문 번역 프로그램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화 속도로는 국내 국학자료를 모두 이미지 디지털화하는 데 20년, 문자는 380년 넘게 걸리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용화되면 지금보다 작업 속도를 30배는 더 앞당길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만 점이라는 국학자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성도가 더 높아지면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첨단 기술과 만난 우리 기록 유산. 기록 보존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등 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추위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덜 차가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제주의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추위는 조금 풀리겠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늘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정도겠습니다. 실내 환기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환인 내일은 추위 대신 비가 오겠는데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3도, 산지 성판악 영하 1도, 그 밖의 지역은 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떨어져서 동부 지역은 현재 체감상 영하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1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우도는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오늘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해상에도 바람이 강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8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북동쪽 64km 부근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 들어 제주 해역에서 관측된 첫 지진으로 기록됐으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력거래소 김영환 본부장외 직원 1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앙중 1학년 양청우 22만 원, 신제주초 2학년 양형필 19만 원, 놀자개 1동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휴업했던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새해부터 모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카지노 8곳 가운데 5곳이 휴업했지만 지난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문을 열기 시작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카지노가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지노가 납부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지난 2019년 474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제주 자생식물 종자가 국가보관시설에 영구 저장됩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는 경상북도 봉화군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시로미와 제주 황기, 황근 등 유용식물 종자 137종 220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시드볼트는 지구에 재앙이 닥쳐 식물이 사라질 때를 대비한 저장시설로 세계적으로도 노르웨이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함께 2곳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홈페이지의 혼자 옵석의 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관광지와 식당, 카페 등 200곳의 영업시간과 위치, 연락처 등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도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토지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1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장비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1,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 시내 임야에서 나무 300여 그루를 허가 없이 베어내 10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의 살림을 훼손하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